제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2차 전지에서 강하게 경고를 드렸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3년간 2차 전지 관련 주식 쳐다도 보지 마세요. 주식은 진짜 성장주가 있고 가짜 성장주가 있어요. 가짜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AI, 로봇, 전기차, 비트코인 얘기해줘서 AI 열풍이 어쨌든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는 계속 되겠지만, 근데 지금 주가는 많이 꺾인 상태란 말이죠. 이 투자 심리, 투자 랠리는 언제쯤 끝날까? 아니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꺾인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 그렇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주식을 한 번도 매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굳이 구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가 더 좋냐, 나쁘냐 필요 없고요. 제가 보는 거는, 제가 집중하는 건 단순해요. 네. 어디가 저평가되어 있고 어디가 대중이 인지하지 네. 못하고 있는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미국 주식 하는 분들 다 아시죠? 뭐가 좋나요? 어떤 주식 좋나요? 다 아시잖아요. 네.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 세 개 무조건 꽂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제가 드리는 질문, 이 세 개가 잘 되면 뭐가 잘 될까요? 이 세 개가 다 잘 되면, 자, 테슬라가 잘 된다, 전기차, FSD가 잘 된다면 여기에는 막대한 AI 칩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네. 자율주행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쓰기 때문이죠. 그걸 또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되고, 전기차가 이제 대중화가 된다면 거기에 또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게 되죠. 네. 팔란티어, 그리고 엔비디아, 이 기업들이 다 잘 된다는 거, 거기에 우리가 AI 칩이 또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뭐가 거기서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두산전자를 얘기하면 두산에 대해서 안 사면 아무도 없었죠. 네,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조금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두산의 미래 성장성이 이제 대중에게 조금씩 인식이 되고 있다고. 자, 강남 아파트가 왜 비싼가요? 모두가 사고 싶어 하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네. 가장 좋은 아파트, 가장 좋은 땅, 강남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비싼 거예요. 네. 단순하죠. 미국 주식에 엔비디아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테슬라, 팔란티어, 이제 다 알겠다. 그럼 여기에 저평가가 있나요? 저평가가 거의 없겠죠. 저평가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심리 게임이에요, 이제부터.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근데 저는 두산에 계속 집중했어요. 왜죠? 모르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 물어보세요. 두산전자, 두산에 대해서 아냐고. 아마 대부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 미국 테크주도 지금 살만한 것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모두가 알기 때문에 저평가된 게 없대. 저는 그때부터는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봐요. 네.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네. 그냥 심리가 안 좋으면 실적이 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실적을 받침이 되면서 장기간 성장하는데 심리가 지금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때 매수를 해야죠. 그럼 저평가 관련주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는 좀 저평가 영역에 온 건지 지금 어떤 상황이 좀 섹터 좀 여쭤보려고요. 자,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드렸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3년간 2차 전지 관련 주식을 쳐다도 보지 마세요. 당장 손절해야 할 고평가 2차 전지 주식으로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있고요. PER 20 이상 넘어가는 양극재, 그리고 장비, 소재, 그리고 전해질로는 엔캠이 있습니다. 왜 제가 3년을 말씀드리냐면 트럼프의 재임 기간 동안에 큰 시세를 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시나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그렇죠? 철저하게 자기가 주목을 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바이든의 무능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어요. 모든 안 좋은 주가 떨어져도 바이든 탓이고 뭐 안 되면 다 바이든 탓이에요. 그럼 이 트럼프가 볼 때 이 IRA 정책이 어떻게 볼까요? 싫겠죠. 마치 이제 사바나 사자무리에 있으면, 그렇죠? 새로운 젊은 숫사자가 여기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네요. IRA 정책은 기존의 우두머리 사자의 자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물어 죽이고 싶겠죠. 예, 그리고 자기 새끼를 낳고 싶어 할 거예요. 물어 죽이고 싶은 게 IRA고요. 자기 새끼는 바로 스타게이트 정책이에요. 스타게이트. AI에 거기에 수백조를 퍼붓는다고 하잖아요. 그걸로 트럼프는 자기가 집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뒤에 우리가 트럼프가 인기가 좋을지 나쁠지 모르잖아요. 그때 가서 보자고. 만약에 트럼프 인기가 안 좋아서 다시 정권이 바뀔 것 같으면 그때 2차 전지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최대의 문제는 이제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와 전기차를 팔아서 마진을 남길 생각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하드웨어라는 거는 결국 마진이 한정돼 있어요. 자, 우리 이 컴퓨터, 노트북을 볼게요. 이게 100만 원짜리든 300만 원짜리든 500만 원짜리든 이걸 돌리는 건 뭐죠? 윈도우죠. 네, 윈도우 하나예요. 이건 독점이에요. 이건 누가 독점하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그러면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이게 100만 원짜리든 300만 원짜리 이게 중요한가요? 아니죠. 최대한 노트북이 많이 깔리는 게 좋죠, 이 사람한테. 그래야지 소프트웨어를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즉 FSD가 이제 상용화가 되는 6월이 됐다. 일론 머스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 FSD를 최대한 많이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왜? 소프트웨어는 초기 개발비를 제외하면 거의 90% 이상의 마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약 1,300만 원에 팔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는 FSD를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 최대한 하드웨어를 대량 생산해서 싸게 뿌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일론 머스크와 경쟁하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진을 제가 볼 때는 비싸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자동차 판매 대수는 서서히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 작가님, 저 자동차 가지고 계신가요? 네, 한 대. 혹시 일주일에 운행 한 몇 시간 정도? 총 이제 자동차를 운전해서 지금 보내는 시간? 4시간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뭐 월화수목금은 전 출근 안 하니까 별로 안 하고 그렇죠. 주말에 뭐 하루에 뭐 2시간씩 탄다 쳐도. 자, 그 자동차 사는데 수천만 원의 돈을 쓰셨을 텐데. 그렇죠. 과연 이게 일주일에 4시간 타려고 그거를 이제 주차장에 고스란히 지금 모셔놓은 상태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택시 요금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혹시 택시를 이용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조금 더 생각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굳이 내가 차를 보여야 되나 이 생각 하실 수 있겠죠. 네. 저는 이제 그 시대가 되면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유에 대한 욕구는 떨어지게 될 거고요. 선진국 중심으로. 그리고 택시 요금이 굉장히 저렴해질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자동차를 보유해서 그렇죠. 네. 보험료 내고 그렇죠. 무슨 관리도 계속 해야 되고 이게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사람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는 현재 전 세계에 팔리는 대략 약 1억 대의 자동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네. 전 그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배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빈컵이 있습니다. 네, 빈컵이죠. 이 컵 하나로는 아무 효용이 없죠. 컵 자체만으로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여기 물을 따라 보겠습니다. 이 컵은 물을 담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진 거죠. 네. 제가 이거 마실 수 있죠. 현재 이 그릇이 과잉 공급 상태이라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캐나다와 포항에 공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 그릇이 과잉 공급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이 전기가 부족한 상황인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물이. 이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과잉 공급 상황인 이 배터리보다는 앞으로 이제 지금 필요로 한, 그리고 이 시대의 미래와 혁신 기술이 필요한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이미 온 거예요. 이미 왔다고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집중한 게 더 기회가 맞고요. 제가 우려하는 건 특히 2차 전지 광풍이 있었잖아요, 2년 전에. 네. 네, 그때 그 광풍에 올라타셔서 지금 계좌가 녹아내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60대, 70대 저희 이제 어머님, 아버님 분들의 노후 자금, 은퇴 자금이 녹아내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한 분이라도 제가 더 탈출시켜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관경제 상황은 현재 충주에 보시면 양극재 기업 재새능원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이름만 보시면 이제 바로 중국 자본입니다. 여기 부사장이 삼성 SDI LNF 출신입니다. 즉, 이 양극재 사업은 자본이 있다면 얼마든지 기술자를 영입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진입 장벽이 낮은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배터리 캐즘 구간이 길어지면서 SK, LG, 삼성은 이 양극재 기업을 최대한 경쟁을 시킬 겁니다. 네, 싸게 양극재를 조달받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 양극재 기업들의 마진이 절대 높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나가서 에코프로 시총이 30조일 때 제가 경고를 드렸었습니다. 이때 23년도 당기순이익 지배를 보시면 그때 애널리스트들이 4,20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24년도에 5,200억을 예상했고요. 그 25년도에 7,500억을 예상했습니다. 이때 애널리스트들도 저 배터리 광풍의 분위기에 휩쓸린 나머지 실적 전망치를 엉터리로 했다고요, 이렇게. 그럼 지금은 이 실적대로 안 나온 건가요? 지금 작살났죠, 이제.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2,000억. 24년도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업인 거예요. 저때 그 광풍에 취해서 애널리스트조차 저렇게 엉터리 실적 전망치를 내놨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도 2년 전에 유튜브에서 최초로 제가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사실 좀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금량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드렸었어요. 전 작년부터. 이 피해자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몽골의 위치를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리튬을 생산한다고 이제 몇몇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금량의 미래 사업, 특히 리튬 생산을 있다고 강하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들어가셨고, 이제 그걸 믿고 있었는데, 몽골의 지정학적 위치를 볼게요. 그분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여기서
리튬을 생산을 한다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몽골의 남쪽은 중국이 있죠. 네. 그리고 북쪽으로는 러시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몽골에서 생산하는 리튬을 어떻게 볼까요? 자기들의 미국의 잠재적 적대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죠. 만약에 군사적 대치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몽골에서 생산하는 리튬 같은 핵심 소재는 바로 중국에서 무력으로 점령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아르헨티나로 가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이지만 아르헨티나 남미 대륙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아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국제 정치 관계도 정확하게 모르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금량의 이런 몽골 리튬에 대한 어떤 환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리튬 가격은 현재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금량이 몽골에 리튬을 하겠다고 발표한 게 리튬 가격이 한창 좋을 때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 고점에서 10분의 1 토막도 더 난 상태입니다. 즉, 저때 리튬 광산에 투자를 했고, 현재 리튬을 생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겠죠. 그럼 또다시 끊임없이 유상증자를 해야 되고, BW를 계속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금량의 본업은 바로 발포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발포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신발 밑창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이 신발 산업은 다 어디로 넘어갔죠? 베트남, 태국 이런 데로 넘어갔죠. 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런 산업이고요. 그럼 금량의 본업이 어떨까요? 안 좋겠죠, 당연히. 자, 이런 기업에서 지금 배터리를 생산한다. SK그룹이 지금 주가 혹시 보셨나요? SK이노베이션. 이 SK이노베이션 오늘 주가 보니까 거의 2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더라고요. 20년 전 수준. SK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왜 이렇게 처참한 주가가 됐을까요? 간단하죠. 배터리에 수십조를 퍼부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언제 영업이익이 찍힐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SK조차도 배터리로 고전하고 있는데 이런 신발 밑창 만드는 회사가 배터리를 생산한다? 좀 상식적인 면에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중에 굳이 제가 물론 저는 배터리 사업에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근데 굳이 투자를 하겠다면 저는 차라리 삼성 SDI가 낫다는 거예요.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어쨌든 적자가 없잖아요. 이 회사가. 네. 적자 없이 장기간 실적이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어요.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총, 지금 삼성 SDI 시총 12조라는 건 지금 7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이 회사가. 자, 2017년에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죠. 2017년까지 말도. 지금 주가가 왜 그 수준까지 밀렸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 시총이 27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7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 SDI 지분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죠? 외국인이죠. 그럼 외국인은 왜 삼성 SDI 주가를 2017년 수준으로 밀어버렸을까요? 단순합니다. 2차 전지를 경기순환 사이클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자, 에코프로는 현재 시총이 7조입니다. 앞서서 말도 안 되는 이익을 전망했던 애널리스트들 한몫했죠. 자, 지금 수많은 개미들이 그 광풍에 올라타서 지금 전혀 다른 기업에 대해서 24년 당기순이익 지배로 마이너스 2천억이 찍혔고요. 에코프로의 가장 큰 문제는 에코프로가 보유했던 돈을 벌어들이는 자체 사업들을 모조리 다 상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에코프로 BM이고요. 에코프로 머터리얼즈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삼성 SDI보다 고평가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에코프로를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PER 10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PER 10을 시총 7조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지배로 7천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이 재무제표에서 이 회사가 과연 언제 7천억을 찍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에코프로, 지금 30만 원 주가가 30만 원 갔다가 현재 5만 원 수준인데 그러면 이제 가격이 싸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김 작가님 이제 좋아하는 브랜드가 딱 있어요. 백화점 갔는데 그 브랜드가 갑자기 50%. 싸 보이죠? 네, 싸죠. 근데 브랜드, 이거 짝퉁 아니야? 이 생각 들겠죠. 그렇죠? 근데 진품이라고 보장을 했어요. 그럼 사실 거야, 안 사실 거야? 살 수 있죠. 사죠. 무조건 사죠. 왜? 그 브랜드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진짜 성장주가 있고 가짜 성장주가 있어요. 에코프로는 가짜예요, 제가 볼 땐. 그 자체 사업마저도 모조리 다 상장을 시켜버렸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30만 원 했던 주식이 5만 원이 가면 싸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10만 원만 가도, 그렇죠? 30만 원 했던 10만 원만 가도 더블 먹는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회사의 가치를 보지 않고 주식 가격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2년 전 에코프로 당기 순이익을 24년 기준 5,100억을 전망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여러분의 계좌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탈출하시길 바라요, 저는. 자,
자,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BM 현재 시총 10조입니다. 27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애널리스트 영업 전망치 따르면 27년이 되면 약 당기 수익집에 2천억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27년 기준으로도 현재 시총에 비하면 PR이 약 50이죠. 근데 에코프로 BM의 매출 비중 60%가 삼성 SDI예요. 그리고 한 30% 정도가 SK온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매출 비중이 삼성 SDI가 높잖아요. 그러면 누가 갑이에요? SDI가 갑이죠. SDI가 무조건 갑이죠. 근데 SDI가 27년 기준 PR이 7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을 회사가 이 갑보다 7배 이상 고평가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현재 주가에서 7분의 1 토막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기 순환주는 일반적으로 PER이 4에서 10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이닉스죠. 하이닉스는 현재 시총이 130조 수준이고요. 올해 예상 이익이 30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삼성 SDI 주가를 보시면 거의 2017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갔죠. 이게 외국인이 보는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는 어떻죠? 현재 48,000원. 2017년 보이시나요? 최저가 1,078원. 제가 첫 때 에코프로 매매했었다고요. 자, 그럼 2차전지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가격만 보고 바닥을 찍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내재 가치를 말씀드려요. 계속해서. 결국 주가는 제가 두산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내재 가치 집중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결국 이 내재 가치에 주가는 수렴한다. 이건 진리인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전 이걸 믿고 그걸 실천했던 거예요. 그러면 2차전지 주식에 지금 물려있는 분들 여전히 이미 나가기에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사실 팔아도 크게 남는 게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차라리 에이 뭐 이럴 거면 그냥 버티자라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제가 거의 한 50명 넘게 제가 상담을 네.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그런 심리에 빠져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투자에서 실패로 이어지는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는 헛된 희망, 큰 손실과 오랜 보유 기간, 이게 매몰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집착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더 큰 손실로 이어진다. 이 심리가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나오거든요. 이 대표적인 게 종교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또 내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나 전 나쁜 여자 혹시 만나보셨어요? 나쁜 여자 안 만나봐요. 네, 여자 입장에서 나쁜 남자한테 많이 끌리잖아요. 그게 집착인 거예요. 이 남자가 좋아질 거야. 아니야. 지금 변할 수 있어. 이 남자 바뀔 거다. 네. 이 여자는 바뀔 거다. 네, 헛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잘 바뀌지 않죠. 손실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재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투자 기회를 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손실을 더 키우게 된다. 그리고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한다. 본전을 찾고 싶은 생각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무능한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신용과 대출을 일으켜서 물타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 거의 한 20억, 30억 자산가들이 깡통이 나신 계좌를 가지고 울면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하도 이제 좋다고 하니까 에코프로를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용과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수십억이 그냥 다 이제 빚만 남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실제로 이제 심각하구나. 이제 그런 분들이 60대, 70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저는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손실의 고통은 수익의 기쁨보다 약 2배 더 강력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합리적 판단보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되며 계속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지금 이 상황에 본인이 있지 않은지 한번 냉정하게 한번 더듬어 보시라는 거예요. 2차전지 종목에 이제 투자를 여전히 조심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또 두산과 두산우 그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였죠? 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마이너스 1%예요. 이거. 마이너스 14%. 그만큼 많이 반등한 거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스페타시스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간에 영상 중간에 또 AI 로봇 그다음에 전기차 비트코인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혹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좋게 보신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건 모르기 아니고 때문에 안 한다는 의미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엔비디아, 네. 테슬라, 팔란티어, 비트코인 다 잘 되길 바래요. 아, 이 회사들이 잘 되면 뭐가 필요하죠? AI 칩, 네. 그리고 전기. 네. 그건 이제 두산이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같이. 혹시나 지금 네. 두산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거 세 가지 이스페타시스 외에 두산 다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후보군을 혹시 보고 계신 건 있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화그룹과 네. LCD 현대중공업그룹, 전 네. 그 안에서만 계속 머물 생각이에요. 하나, HD인데 여기 이제 방산가, 네. 그다음에 조선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방산도 전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많이 오르긴 했죠. 일단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혁신가가 만약에 방산 기업에 뛰어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은
기존의 무기들이 완전 구식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접하게 되면 기존의 피처폰을 다시 못 돌아가듯이요. 일론 머스크가 전기는 띄워줄 수 없나요? 전기는 태양광 사업을 자체로 그 솔라시티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건 원전에. 원전은 못하죠. 원전 못하잖아요. 로봇 투입해서 저 거대한 구조물 만들 수 있나요?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원전에 대해서 계속 좋은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본인이 할 수가 없는 사업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라이센스 생각해보세요. 이 원전이라는 게 이거를 재처리하는 거, 이제 원전 핵폭탄하고도 연관이 되고 이게 안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원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원전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핵무기의 주요 이제 그 원료인 플루토늄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 기업을 하고 싶다 해서 누구나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닌 거야. 국가가 관리해야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철저하게 이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아무나 뛰어들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독점력을 상당히 유지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표님 오랜만에 출연하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 원전 관련주에 투자하시면서 집중 투자 그것도 두산 관련주에 투자하고 있는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대표님의 말씀에 저는 굉장히 전반적으로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고 저도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도 있고 물론이죠. 대표님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조건 100%라는 건 세상에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두산의 이제 주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뭐가 내 투자 판단에 실수가 있을 때는 나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지점에서는 뭐 손절매는 아니겠죠. 이미 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는 어쨌든 익절을 하고 탈출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일관되게 제 방송을 보시면 알죠. 제 2년 동안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거 기업의 내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네. 주가의 변동은 엄청나게 출렁이죠. 오늘도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마이너스 14%까지 출발했던 게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입니다. 네. 와, 그러면 하루 만에 지금 주가 변동폭이 13%가 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저 오늘 왕창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런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성장률이 꺾이거나 매출이 꺾이면 네. 이게 내재 가치가 흔들리는 그러니까 거니까 이 기업이 이제 성장하는 성장 스토리와 네. 그렇죠? 이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볼 수 있다고요. 이게 내가 여기에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매출과 영업이 퍼포먼스를 내가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이 기업이 성장하는 동안은 내가 계속 동행을 하는 거야. 이 중간중간에 출렁거림을 너는 마치 서핑 타듯이 그렇죠? 서핑보드 그거를 내가 즐기는 거죠. 오히려 즐길 수 있다면. 네. 그래서 막대한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근데 전 이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슈퍼 개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트레이딩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묻어 만났으면 제가 두산을 처음 발굴했을 때 45,000원이었어요. 대략 그때 제가 전 재산 2억밖에 없었다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냥 가만히 묻어 만났으면 이렇게까지 큰 부를 이룰 수는 없었겠죠. 결국 결정적인 건 제가 트레이딩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트레이딩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죠. 그 이유는 뭐죠? 이게 1번이 무조건 이게 기업의 내재 가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트레이딩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 이제 축구를 배울 때 그 아버지 손흥정 모께서는 손흥민에게 7년간 슈팅 연습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 드리블, 기초 체력, 달리기 연습. 그러니까 손흥민이 기초가 아주 단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하이라이트를 보면 멋있게 골 넣는 장면만 보잖아요. 가마차기 하면 멋있게 이제 공이 쫙 들어가고,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는 빨리 내가 손흥민 선수처럼 골을 넣고 싶기 때문에 기초 체력은 하지 않고 계속 슈팅 연습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전에 가면 어떻게 되죠? 공 찰 기회도 안 줘요. 90분간 뛰어다닐 체력이 없잖아요. 그 수비수들이 가만 내버려 두니까 절대 그 기회를 안 주죠.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중요한 투자 인사이트 많이 들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제가 일관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기업의 내재 가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 이것만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치 하나의 진리와 같다는 거죠. 수많은 돈을 버는 방법은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이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김 작가에서 나와서 그 노하우를 말씀드리잖아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주목을 한다면 주가는 반드시 그 내재 가치에 수렴을 하게 되고 그 기업과 동행하면 반드시 큰 부를 이룰 수 있다. 이건 진리라는 거죠. 네. 네, 많은 분들이 대표님 말씀대로 흔들리는 주가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장중에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장중에도 사실 주가는 어떤 것들은 뭐 하한가, 상한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종목도 많을 텐데 거기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재 가치를 봐야 되고 내재 가치를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게 우리는 정치적, 세계 정치에 급변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이걸 처음 경험하게 된 거예요. 네. 관세가 우리는 계속 철폐되고 없어진 세상에 살았는데 관세가 생기고 있죠.
전 세계가 지금 나뉘고 있잖아요. 여기에 기회가 있고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흔들리는 세계 정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플러스가 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경험투자자 박정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